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둘러싼 단일화 논란이 마지노선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강제 후보 단일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당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이 강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조사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불가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제 후보 단일화 전략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강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제시도 없이 후보를 강제로 단일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두 후보 간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 그래서 누구를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선관위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방금 전 기각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그리고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면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두 건 모두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제 단일화는 분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후보 강제 단일화를 밀어붙일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단체들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 불가 방침까지 겹쳐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 단일화를 밀어붙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또 경선에서 탈락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말이 나돌았다가 번복되는 등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홍 전 시장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후보 단일화란 명분 아래 후보 교체론에 시달려온 김문수 후보에게 홍 전 시장은 강제 후보 단일화를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무게중심을 김 후보에게로 쏠리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및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해서 당 운영과 경선 과정 및 단일화 작업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홍 전 시장은 한덕수 후보에게도 상당한 반감을 보여왔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패배 직후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쌍권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아가려고 하면서 캠프에 합류키로 했던 현역 의원 4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0명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래서 현역과 원외 위원장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도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SNS에 50여 년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을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다. 이제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놈들도 똑같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을 성토하는 글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은 3년 전 두 X,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입니다. 3년 전 두 X가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 내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한국 보수 진영은 또 한 번 괴멸되는구나.
김문수 주장이 맞다. 윤통과 두 X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홍 전 시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용산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려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전 시장이 내일로 예정됐던 미국 출장 계획을 수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대위원장 합류설이 보도되자 곧바로 SNS에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오늘까지 메시지를 낸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것이다. 내일 출국한다. 대선 후 돌아오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다시 홍 전 시장을 설득하고 있으나 설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주변의 간신들을 물리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당 지도부와 온갖 불협 화음들이 터져나왔는데 대부분이 팩트가 아니며 김문수 후보 주변에서 부풀려서 사건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이양수 총장이 직접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말입니다. 사실 진작부터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재원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뭘 되게는 못해도 안 되도록 머리를 굴리는 데는 천재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전 사무총장의 말은 결국 김재원 비서실장이 자칫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자신이 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김 후보와 당 지도부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쪽 김문수를 권모술수 김문수로 만든 것은 그의 탐욕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관심 몰입애들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양수 총장은 이에 앞서서 오늘 파행으로 끝난 의총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논란이 벌어졌던 대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요구한 것을 당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당일 김문수 후보를 면담했던 것은 사실이고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고 난 뒤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사실인데 김 후보가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해서 비대위를 통해서 곧바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차 경선을 했던 4사람과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 등 원로를 선대위원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후보가 같이 함께 했던 후보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김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 소지품을 정리하고 모든 물건을 뺐다. 그런데 권영세 위원장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기가 어렵다고 하니 당분간 계속 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사무총장 교체를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후보 측이 후보 집무실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총무국장에게 깨끗이 정리해두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사까지 해주는 게 좋겠다고 내가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전에 지시를 했다. 아마도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고사하면서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김 후보가 의원총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오늘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당에서 마련한 자체 경선 로드맵으로 단 한 번도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의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그런데 만약 오늘 의총이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당이 한덕수 후보의 일정을 짜준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양수는 지도부는 물론이고 사무처가 한 후보와 교류한 적이 없다. 시간에 쫓길까봐 선거 공보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튜디오만 예약해 준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의 말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후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 후보가 문제인데 결국 김 후보 주변의 관심 몰입애들이 이를 거르치고 있다는 주장이 셈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는 오늘 밤이 마지노선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김 후보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대선판이 출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